자, 이어서 수능 기출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췄겠지만 11번을 선생님 한번 풀어줄게. 11번을 보면 이런 거야. 아니, 다 맞췄는데 아저씨 왜 맞추고 풀어줘요? 아니, 맞췄더라도 풀이 방법이 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가장 좋은 풀이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역함수는 구하라는 말이 없으면 가능하면 안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역함수는 구하라는 말이 없으면 가능하면 구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녀석이 F 인버스 5야. F의 역함수에서 5가 가리키는 값이 뭐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을 내가 A라고 한다면 FA는 5야. 여러분들 이거 대학 가실 때까지 기본이야. 역함수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 알겠어? 역함수의 5의 값을 물어보면 그 값을 그냥 모르면 미지수로 놔둬. 그러면 FA는 5가 나온다. 그러면 FA가 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2A-3이 5가 나와야 돼.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겠네. 이해됐어? 정답은 4. 엄청 쉬운데 선생님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면 F라는 함수가 지금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를 해.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2니까 증가만 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내가 양쪽에다가 역함수를 합성할 거야. 다시 양쪽에다 역함수를 뭐 할 거라고? 합성할 거야. 그럼 양쪽에다 역함수를 합성해주면 F의 역함수 이렇게 합성하잖아? F의 역함수를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앞에 쪽에다가 F를 합성해버리면 좌변에 남는 건 X밖에 없고 우변에 남는 게 F 인버스 2X-3이야. 이해됐어? 그럼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F 역함수한테 정역의 자리가 5가 되면 이 정역의 자리가 5가 나오려면 X에다 얼마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4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X에다 4를 넣어주면 좌변은 4가 될 거고 우변은 F 인버스 5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이 풀이를 해준 건 정답을 맞힌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건데 역함수를 합성해서 식을 조금 이쁘게 조작할 수 있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건 내가 좀 이따가 14번 문제도 풀 때 한번 보여줄 거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 다음 12번 문제 보면 12번 x에서 x의 함수가 있네. x에서 x의 함수. 선생님 지금 힘들어도 x에서 x의 함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응 관계를 그리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 x가 1, 2, 3, 4인데 1, 2, 3, 4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대. 근데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야. 1이 대응할 수 있는 게 4가지, 그때 2가 대응할 수 있는 건 3가지, 2가지, 1가지 해서 24가지가 있을 건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A는 A가 안 되는 거야. 오, 엄청 중요한 조건이 있네. FA는 절대로 FA는 A가 되면 안 돼. 이 말이 뭐냐면 1 넣어주면 1이 나오면 안 돼. 여기 있는 1은 2, 3, 4라는 녀석하고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찍어주는 녀석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2는 1, 3, 4하고만 3은 1, 2, 4하고만 4는 1, 2, 3하고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 그때 문제에서 F4를 더했더니 치역들을 더했더니 1이 찍어주는 함수값하고 4가 찍어주는 함수값을 더했더니 얘가 7이 나왔대요. 그럼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치역들의 합이 7이 나오려면 치역들끼리 더했을 때 7이 나오려면 3 더하기 4가 되거나 아니면 4 더하기 3이 돼야 돼. 그거밖에 없잖아. 여기 있는 치역들 중에서 2개를 더한 녀석이 7이 나오려면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래서 6하고 1이요. F에게 6을 찍어줄 수가 없잖아. X에서 X를 함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대응 관계를 항상 표시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근데 여기 봐봐. F4가 4가 나오면 4가 자기 자신을 찍는 거잖아? 이런 거 안 되겠네. 이해됐어? 자동 결정이구나. 1은 무조건 4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4는 3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인데 대응 관계를 봐야 되는데 2가 찍어줄 수 있는 아이는 1하고 2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찍으면 안 되는 거니까 2는 1, 3은 2로 대응하는
F라는 함수의 대응관계를 다 찾았다. 이해됐어? 네, 나머지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13번도 13번은 선생님 이론 설명을 좀 할 게 있는데 잘 들어야 돼. 퀴즈야 퀴즈.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은 fx와 x의 교점이다. OX 고개를 끄덕거리면 안 돼. x야. 선생님 왜요? 라고 보면 이게 참이 되려면 이게 x가 아니라 참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fx가 증가함수일 때만 가능해요. 다시 f가 뭐일 때만? f라는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면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f가 만약에 증가하는 함수잖아? 내가 증가하는 함수야. 근데 역함수하고 교점을 찾으면 굳이 역함수 구할 필요 없어. fx하고 x의 교점을 찾으면 돼.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렇게. 왜요? 라고 보면 그래프 하나 그려줄게. 잘 봐봐. 어차피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내가 f라는 그래프 하나 그려줄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니네가 상상도 못했던 거 이런 거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 거야. 그럼 f라는 함수가 감소하다가 곡선도 있고 직선도 있는 이렇게 감소만 하는 그래프인 거야. 감소만 하는 그래프. 아 그렇구나. 이게 f라는 그래프구나.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를 한번 그려볼까? 이 녀석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하면 되는 거니까 y는 x에 대해서 접어주면 그래프가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야. 됐어? 그럼 얘가 이 하나씩으로 그리는 게 f 역함수야. 그러면 주황색하고 파란색하고 교점을 봤더니 교점이 3개나 있네.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야. f하고 f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하고의 교점에 반드시 존재는 해요. f가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 쪽에는 존재는 해. 만난다고 하면 두 그래프가 만난다고 하면 무조건 y는 x 위에는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그 교점이 여기만 있냐? 아니 봐봐. 지금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여기를 알파, 베타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요 점이 몇 콤마 몇이 되는 거냐면 베타, 알파가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은 감소한다면 f가 감소한다면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y는 x 위에도 있지만 알파, 베타, 알파처럼 다른 쪽에서도 존재할 거야. 이 다른 쪽을 좀 더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두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교점에서 존재할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왜요? 요만큼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요만큼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교점에서 존재할 거야. 아니 학교 선생님이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것 같아. 학교 선생님이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해드리는 거야. 이게 2년 전에 문과 수능문제 나왔던 내용이야. 알겠어? 어려운 내용인데 일단 그래도 니네가 수학을 잘 배웠다는 소리 들으려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 y는 x하고 교점을 찾으면 돼. 단 이 함수가 무슨 함수라면 증가함수라면 무조건인데 만약에 f가 얘처럼 감소하는 함수라면 y는 x 위에도 존재를 하지만 y는 x 위에 교점이 존재하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교점. f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교점.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면 베타, 알파라는 또 다른 점에서 교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됐어?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험에 fx하고 f 역함수의 교점은 fx하고 x의 교점이다 라고 물어보면 x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만약에 f가 증가함수인데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 x하고 교점을 찾으면 된다. y는 x하고 교점을 찾으면 된다 라고 하면 딩동댕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어? 그러면 봐봐. 이 문제 니네 이런 고민 안 하고 풀었을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잘 보세요. 13번 문제 보시면
x가 1보다 큰 쪽에서 F란 그래프가 아래로 끌어오는 2차인데 시점 자체가 1이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보다 큰 쪽만 보라고 했으니까 요 오른쪽 이 핑크색만 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F라는 함수를 뭐하고 있는 함수니까? 그래서 증가만 하는 거잖아. 2차 함수는 감소도 있고 증가도 있는데 꼭 시점 오른쪽 x가 1보다 큰 쪽만 보라고 했으니까 증가하는 쪽만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fx랑 f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봤는데 이 함수가 뭐 하는 함수니까?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나는 2차 함수의 역함수인 무리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풀면 멈추기가 되는 거고 fx랑 누구하고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x하고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가 똑같다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x가 1하고 3이 나올 텐데 둘 다 정답이 되니? 라고 물으면 둘 다 정답이 되는 거야. 이유는 1보다 큰 쪽에서 찾는 건데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찾는 거였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이해되니?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야 2보다 큰 쪽에서만 찾아봐. 2보다 큰 쪽에서만 역함수하고 교점을 찾아봐. 했는데 교점 2개 나왔어. 방정식을 풀었더니 그럼 둘 다 정답이라고 하면 어디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지옥 가야 되는 거야. 누구만 정답이 되는 거야? 3만 정답이 되겠지. 만약 조건이 2였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이 문제는 1 포함해서 1 오른쪽만 보라고 했으니까 둘 다 정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나중에 2학년 되고 3학년 돼서도 계속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지워도 되지? 지울게. 지우고. 자, 14번 보면 아까 너네가 다 맞힐 뻔한 문제 11번 같은 문제도 선생님 풀어줬잖아? 이런 것들은 그래. 선생님 지금 알려준 풀이를 좀 잘 봐야 돼. 1차 함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f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어. f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그러면서 y는 f 2x 플러스 3이라는 여기에 역함수를 g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봐 라고 했는데 일단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역함수는 x하고 y가 다 반대가 되는 거니까 y는 x에 대칭해주면 되는 거니까 x는 f 2y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쓰면 박수 받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몇몇 나라만 함수를 표현할 때 양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y는 해서 쓰는 걸 좋아해. y는 해서 쓰는 걸 좋아하는데 니네 시험에서 이렇게 쓰면 사실 정답이거든? 근데 학교에서는 그래서 y는 해서 표현하라고 꼭 시킬 거야. 근데 y라는 녀석이 지금 f 안에 이렇게 합성되는데 안에 들어와 있어도 꼴뱅이 싫잖아?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f의 역함수를 합성해버리는 거야. 양쪽에다가 f의 역함수를 합성해버리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g를 합성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어차피 좌변하고 우변은 똑같았던 식이니까 똑같이 합성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야. 이게 항등식의 매력인 거야. 항등식의 매력. 어쨌거나 좌변은 gx가 되는 건데 우변은 2y 플러스 3이야. f 안에 갇혀있던 y를 밖으로 꺼내놨네. 얘를 이제 y는 해서 써주면 뭐가 되냐면 2분의 1 g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a의 값은 2분의 1인 거고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서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네. 이해됐지? 적절히 역함수를 합성해서 보기 편한 식으로 조절할 줄 알면 여러분 문제 풀 때 분명히 큰 도움을 받으실 거야. 아시겠지? 자, 그 다음 15번 문제도 간단하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15번 보면 x에서 x를 하면서 f가 있대요. x에서 x를 하면서 있대요. 근데 x는 1, 2, 3, 4가 있으니까 얘네들의 대응도 1, 2, 3, 4랑 대응을 해야 돼. 근데 말이야 f라는 함수는 1하고 2일 때는 2차 함수에다 집어넣으래. 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에다 집어넣으래. 그럼 1은 1을 찍어줄 거고 2는 누구 찍어주겠어? 4를 찍어주겠지. 이해됐어요? 근데 x가 3하고 4일 때는 지금 내가 한번 잘 들어야 돼. 3하고 4일 때는 1차 함수한테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얼마야? 그렇지, 기울기가 1이지.
아 여기는 3하고 4는 1차함수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울기가 1인 거야. 증가하는 쪽에다 집어넣는 거야. 증가함수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아 3하고 4라는 녀석은 2하고 3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2하고 3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작은 놈은 작은 거, 큰 놈은 큰 거랑 대응해야 되는 거니까 3은 2가 나와야 되고 4는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증가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3하고 4는 2하고 3하고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 작은 놈이 작은 거, 큰 놈이 큰 거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걸 만족하려면 3이 2 찍어주려면 결국 A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왜 F3이 2가 나오려면 또는 F4가 3이 나오려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네. 됐죠? 그 다음 얘에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했어.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어. 그래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하나씩 대응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아 그래 이제 G라는 함수를 역함수를 10번 합성하자. 시험이 끝나 있겠지. 규칙이 있을 거야. 그러면 G는 얼마지? G는 3이네. 그럼 G 제곱이네. 3이 되는 거니까 4네. G 세제곱이는 역값 3번 합성인 녀석은 4일 땐 2네. 그럼 G 4제곱이는 합성을 4번 하는 녀석은 4번 하는 녀석은 얼마 되겠어? 3이 되는 거네. 됐죠? 그러니까 규칙이 3, 4, 2, 3, 4, 2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G10의 값은 G10의 값은 3으로 3개씩 반복되는 거니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거니까 G10의 값 G 발음이 안 되니 G10의 합성을 10번 한 거에다 이어준 녀석은 3이 나오고 왜? 이렇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애들 결과가 3이라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 G11은 뭐가 되겠어? G11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4가 되겠네. 문제에서 너랑 뭐라고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이해되시죠?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